닥치고씨 꿀팁 대방출. 자, 오늘은 환산법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거예요. 역시 요거 공부하시고 대치법까지 같이 보면은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문제 1번 보시죠. 아래 코드와 메모리가 주어질 때 인쇄 결과는 뭐냐 그랬는데, 자, 일단 메모리에 요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배열은 0x1010 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요 자리가 바로 이 배열 A의 값들이다. 이렇게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0라는 요소의 주소가 결국 1010이다. 그런데 A0를 찍어라 그러면 당연히 10 나오겠죠. A3 찍어라 그러면은 당연히 40 나와요. 그런데 제가 가끔 실수로 배열의 마지막 걸 찍을 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A4 이렇게 찍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에러일까요? 정상일까요?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얘는 에러일까요? 정상일까요? 자, 물론 컴파일러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진 않겠지만, 자, 한번 요거 실행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4칸짜리 배열이 있고 0번, 3번 찍으면 10하고 40 나올 텐데 마이너스 1번하고 마이너스 4를 찍으면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한번 찍어봤어요. 자, 봤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예상대로 10하고 20 나왔고요. 10하고 40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은 쓰레기 값이 나왔죠. 왜냐면은 요게 메모리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에 있는 값, 요 10, 20, 30, 40 요거 앞과 뒤쪽에 뭔가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값이 나온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글로벌 변수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글로벌은 초기화가 안 되면 000으로 초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앞뒤에 0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조금 많아요. 물론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결과값이 0으로 나와 있죠. 요거는 정확하게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간에 배열은 요소 범위를 체크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배열은 생성할 때, 즉 이렇게 인티저 A4 배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4칸의 공간을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연산에서 A의 n번째, X의 n번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요 X 주소에서 n번째 떨어진 데이터를 꺼내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X는 배열일 필요는 없어요. 주소 타입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제로 이 뜻은 뭐냐면 A라는 주소, A가 지금 몇이냐면 배열의 이름은 첫 요소의 주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의 주소거든요. 10의 주소. 그래서 10의 주소에서 그 자리에 있는 그놈 그런 뜻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그놈. 자, 이해되시죠? 그럼 A3은 뭘까요? 자, 요 자리에서 세 번째 떨어진 놈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구조 이해되시겠어요? 세 번째 떨어진 놈. 자, 그러니까 결국 이 X라는 건 배열하고 무관한 거예요. 자, 배열하고 무관하고 주소 타입이면 그냥 오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X의 I라는 거랑 X 플러스 I의 별이라는 건 항상 호환되는 수식이다라는 것도 계속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n번째 요소를 꺼내는 연산을 할 때 만들어진 배열의 요소 수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만들 때는 4칸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접근할 때는 그 범위를 체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원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차원별이 이렇게 12개가 있어요. 자, 3, 4배열. 자, 3, 4배열이라고 그러면은 가로, 세로, 행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메모리는 리니어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에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12개의 정수가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A0가 되는 거고요. 요게 A1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요게 A2가 되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A3, 4배열이 이렇게 있을 때 A1, 2를 찍어라 그러면 A1에 2니까 6 찍히겠죠. 6. 그런데 A06을 찍어라. 06이면 이 6은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그쵸? 얘는 A00부터 A23까지가 최대 범위인데 그 범위가 지금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에러 안 나느냐? 안 나요. 배열을 만들 때는 요소수를 맞춰서 배열을 만들지만 접근할 때는 범위 체크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떤 게 인쇄되는 걸까? 자, A에 마이너스1라고 10을 넣었어요. 이것도 되나? 전혀 상관없어요. 범위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여간 인쇄는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 주소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데이터를 어쨌든 가져올 거예요. 자, 일단은 요거 결과를 돌려보고 나서 계속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일단 A12는 범위 안에 있으니까 6이 찍히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가 찍힐까? 한번 돌려볼게요. 다 6이 나왔어요. 그쵸? 자, 얘가 왜 6이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고급 포인터를 배우면서 2차원 배열의 메모리 접근하는 어떤 구조, 이런 거를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정규 과정 듣기 전에 팁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패턴처럼 기억하면 좋아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배열의 환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지금부터 환산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222라는 십진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자리의 값은 다 2예요. 2. 그런데 놓여있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중치라는 게 달라져요. 이걸 웨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중치. 자, 십진수일 때는 자, 얘는 1의 자리에 놓여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0의 0승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얘는요, 10의 1승 자리, 얘는 10의 2승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 얘는 값이 2지만 자기의 가중치가 100이기 때문에 2가 아니라 사실은 200이 되는 거고, 얘는 10의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중치가 10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2가 아니라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 값이지만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럴 때 십진수에서 자, 27 더하기 14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네 두 개가 더해지면 11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만 남기고 10개를 위로 보내주죠. 자, 얘가 10개를 넘겼는데 자기보다 가중치가 10배 큰 데다 넘겼으니까 자기 윗자리는 겨우 하나가 더 온 걸로 간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0일이 돼버립니다. 10개를 넘겼는데 윗자리에서는 겨우 하나 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뺄셈으로 가봅시다. 자, 21 빼기 15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걸 빼야 되는데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꼬아요. 자, 그래서 윗자리에서는 하나를 얘한테 꿔줍니다. 그래서 1이 남고 2를 넘겨줘요. 그런데 나보다 가중치가 10배나 큰 데에서 데이터를 넘겨줬기 때문에 하나를 넘겨줬지만 나한테는 10개가 넘어온 효과가 되죠. 그래서 11에서 5를 빼서 6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십진수 자릿수마다 자리 위치마다 가중치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 배열에도 이런 가중치라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배열의 가중치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요거 메모리 구조까지 다 이해해서 가야 정상이 있지만, 자, 여기서는 팁처럼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인티저 A가 만약에 2, 3, 4배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요 놓여 있는 자리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지는데 맨 끝자리에는
결국 이 배열 안에는 인티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요 인티저. 요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4칸짜리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인티저 하나씩이죠. 그래서 얘의 가중치는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배열은 그 안에 4칸짜리 배열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라는 거는 자 이게 이제 4칸짜리 배열을 3묶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이 A0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요게 A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A2가 되는 거예요. 구조상.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요 안에는 인티저가 4개짜리 묶음이 들어가니까 얘의 가중치는 4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값은 요거를 자기 가중치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 밑에는 3칸짜리가 들어있는데 그 안엔 또 4칸짜리가 들어갔으니까 3 곱하기 4 해가지고 12의 가중치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요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A에 1, 2, 3을 접근하는데 얘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요소수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3차원 배열 가지고 하면은 요거는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정규 과정에서 보기로 하고 자 지금은 2차원 배열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2차원 배열 인티저 A 3, 4가 있어요. 자 가중치 구해보세요. 자 얘는 가중치가 1 얘는 가중치가 몇?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A의 1, 2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A에 얘가 0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0. 자, 요 자리가 0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가 감소했잖아요. 그럼 얘한테 몇 개를 넘겨준 거예요? 4개를 넘겨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2에다가 위로부터 넘어온 4개가 합쳐져서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에 마이너스 1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원래 값에서 몇이 감소했어요? 자 마이너스 1. 자 그럼 원래 값에서 몇이 감소했냐면은 얘는 2가 감소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밑으로 2개를 넘겨줬는데 자 받은 녀석은 2개 곱하기 자기보다 가중치 4배 큰 데서 왔으니까 8이 넘어온 거죠. 그럼 원래 있던 2랑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3개는 다 같은 값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 A에 1, 2가 있는데 얘가 A에 2로 증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거꾸로 하나가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쵸? 자 하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밑에서 몇 개를 넘겨줬어야 되냐면 자기보다 가중치가 4배 큰 데다가 넘겨줬으니까 4가 넘어와야 얘한테는 1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4개를 넘겨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2에서 4개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얘기는 뭐냐면 배열이 어떻게 만들어졌든 요소 범위를 체크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배열의 요소를 값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아니 그냥 이 배열을 당연히 A1, 2 이렇게 접근하지 이렇게 접근할 사람이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할 텐데 자 요걸 좀 알아두시면 언제 편하냐면 바로 환산법과 대치법을 같이 활용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면 요 문제 한번 보시죠. F1 함수가 있는데 자 A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파라미터 타입과 그 다음에 A1, 2 요소를 이 F1 함수에서 전달받은 A0를 이용해 가지고 마이너스 1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해하실 건 뭐냐면은 자 A0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타입이. 자 요것도 나중에 양파이론이라는 거 배우면은 이해가 쉽게 되는데 자 우선 여기선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자 2차원 배열 A34라는 건 뭐냐면 4칸짜리 배열이
자,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묶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2차원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0는 뭐냐면 여기에 첫 번째 있는 놈, 결국 인티저 4개짜리 배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0는 뭐냐면 결국 인티저 4개짜리 배열. 왜냐면 배열 안에 배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 배열이 넘어가면은 결국 뭐가 넘어가는 거냐면 첫 요소의 주소 타입이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인티저 포인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꿀팁 대방출 다른 영상들 참조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패러미터는 인티저 포인터 P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A1, 2를 마이너스 1로 고칠 수 있느냐? 자, 이때 환산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코드 한번 볼게요. A에 1, 2가 있는데 요게 있는데 자, 만약에 포인터 P가 그냥 A를 전달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F1 함수에 A를 전달했다. 그러면은 대치법에 의해서 P가 A니까 P1, 2를 갖다가 마이너스 1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F1 함수에 뭐가 넘어왔냐면은 A0가 넘어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P가 곧 뭐냐면 A0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가지고 A1, 2를 찍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P가 가지고 있는 값이 결국 A0니까 얘를 A0 어쩌고 폼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요게 결국 P니까 여기에 들어갈 값이 P의 어쩌고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가중치 한번 따져볼까요? 자, 요 배열은 요게 가중치가 1이고 얘가 그 밑에 4칸짜리 들어갔으니까 가중치가 4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배열의 요소 수가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에서 0으로 줄었으니까 하나가 줄었다는 얘기는 밑으로 몇 개를 넘겨줬다? 4개를 넘겨줬어요. 자기보다 가중치가 4배 큰 데서 하나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원래 있던 2랑 합쳐져 가지고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P 6을 접근하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환산법을 이용하면은 넘어온 값을 대치법 적용할 때 환산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배열의 요소를 내 맘대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코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A0가 넘어오니까 뭘로 받는다고요? 인티저 포인터 P. 자, P에 결국 A0가 넘어왔으니까 A0에 6을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A0에 6. 그러니까 P 가지고 접근하면 P에 6을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실행해 볼게요. 자, 결과 보시면은 마이너스 1로 변경이 됐죠. 자, 해석할 때도 되게 쉬워요. 누가 코드를 이렇게 짰다 그러면 자, A0가 넘어가네. 그러면 P 대신에 A0 넣으면 돼요. 그럼 A0에 6이네요. 그러면 이거 범위를 벗어났잖아. 그러면 이 범위 안으로 끌고 들어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최대 2, 3 요소까지 가능하니까 얘를 4개를 빼가지고 위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로 증가하고 얘는 4개 넘겼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환산을 이용하면 배열을 해석할 때도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요, F2 함수를 설계하는 거예요. 자, A2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A0나 A2나 어차피 3칸짜리 배열에서 내용 꺼내면 4칸짜리 배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A0나 여기 있는 A2나 똑같아요. 4칸짜리 배열입니다. 결국 여기 있는 패러미터는 똑같아지는 거고, 다만 A1, 2를 접근해야 되는데 얘는 A0를 받았고 얘는 A2를 받았어요. 그럼 그거를 잘 이용하면, 환산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에 의해서 공개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물론 요거는 금세 풀으실 수 있어요. 자,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강좌 예고입니다. 닥치고 C 강좌 1번. 자, 그동안
제가 기업체에서 쭉 강의했던 20여 년 강의했던 그 노하우를 무료로 공개할 겁니다. 언제 하냐? 커밍순 언제 할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거 해주시면은 좀 빠르게 강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